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한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교정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을 같이 치료 계획에 넣어서 치료를 하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치과 진료에 있어서 구분된 별개의 약간은 그런 진료 분야로 치과의사에게조차 인식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정이 일반 치과 진료와 결합할 때 그 시너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교정보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많이 개척되고 있고, 그쪽 분야로 많은 공부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병원에서조차 이러한 것들이 치료 계획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데는 각 과들이 분리되어 있고, 지금 토탈 치료 솔루션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많이 여러 과들이 협업을 하고 공동적으로 치료 계획을 같이 짜는 경우도 있지만, 각 과의 진료 스케줄이나 교수님의 그런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환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토탈 치료 솔루션을 갖고 치료하기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로컬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과 의사의 머릿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진료 분야들이 같이 있다라는 자체가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메리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스란히 환자의 진료를 받으시는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진료를 진행 중인, 거의 대부분의 진료는 끝났는데 마무리 교정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아래에 충치가 있어요. 예전 크라운 한 치료인데 거기가 아파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마 씹을 때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여기 치아 치축을 보시면 거의 지금 누워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치축과는 다르게, 원래 치축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래 어금니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 실제 어금니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이쪽으로 설명드린다면 이 어금니가 썩어서 젊으셨을 때 발치를 하셨겠죠. 그런 다음에 발치한 채로 이대로 놔두면 뒤에 있는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의 그 치아처럼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 쓰러진 상태에서 없는 어금니를 만들려면 그때 당시에 하실 때도 임플란트는 있으셨겠지만 현재 시세보다는 훨씬 비싼,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500만 원까지도 가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비용상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기간상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자가 임플란트를 못하던 치과 의사 분이었을 수도 있고, 원인은 모르겠으나 브릿지를 했는데, 브릿지를 할 때 치축 자체가 쓰러져 있는 채로 만들려면 이쪽 부분을 많이 깎아야 되고 이쪽 부분은 조금밖에는 못 잡게 되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치아를 깎아야 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치아는 안에 있는 시멘트가 훨씬 더, 치축 자체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쓰러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수록 자꾸만 흔들리는 양이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시멘트가 녹아서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하거나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상태로 다시 씌우면 똑같이 또 그렇게 오래 쓰지 못하고 완전한 치료가 못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교정을 이용해서 누워있는 치아를 다시 세우고, 이걸 세우려면 뒤에 있는 사랑니는 없어져야겠죠. 사랑니는 빼고 이 치아는 이쪽으로 다시 세워서 이 빈 공간은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치료 계획을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교정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러한 치료 계획으로 브릿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뽑고 임플란트를 2개 심는 좀 더 침습적인 치료 계획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도 억셉트를 하시고 해서 이제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8월 5일 날 이 브릿지를 벗겨내고, 원래는 브릿지가 이렇게 이 어금니 공간이 거의 뭐 이 작은 어금니랑 똑같은 정도 공간밖에는 안 나오고, 타랑니는 이미 발치를 했고, 미니스크루라는 작은 나사도 이미 여기에 식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 모서리에 자극이 되고 그러면은 아프실 수 있어서 재료로 그냥 여기 감싸는 것 뿐이고요. 이 안에는 나사가 이렇게 뼛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뒤로 밀기 위해서 사랑니는 발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벗겨보니까 썩지는 않았죠. 썩지는 않고 시멘트가 녹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 발치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 뼈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뼈가 있겠죠. 치아가 있으니까. 치아가 없으면 이 치조골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이 바깥쪽 협측이라고 하는 입술 쪽 뺨 쪽부터 흡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아마 동반한 임플란트를 했던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약간은 치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회전도 유도하기 위해서 중심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하면 뒤로 미는 힘, 그 다음에 약간은 이렇게 도는 힘의 벡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무줄을 이용해서 뒤로 밀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아까 9월 5일이었는데 10월 10일 한 달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공간을 벌려야 여기 임플란트를 제대로 된 위치에, 지금 여기다 심으면 이 작은 어금니랑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뒤로 밀었을 때 여기 공간은 훨씬 더 여기보다 많아지는 그러한 임플란트의 중심이 치아의 중심을 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아를 민 다음에 이 정도까지 뭐 왔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가운데다가 심어야 교합 압에 골고루 잘 견딜 수 있는 역학적인 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고요. 11월 달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까맣잖아요. 치아가 누워져 있던 그 자리입니다. 치아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 좀 과장되지만 아마 한 요 정도까지 있었겠죠. 여기 한 작은 어금니 정도의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게 이렇게 쓰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낮은 골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검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가 여기랑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대략 한 요 정도까지 뼈가 붙어 있었죠. 근데 얘가 섰을 때 한 요 정도의 뼈가 붙어 있던 부분입니다. 뼈는 현재 여기 있는데 이 뼈를 만드는 주체는 뿌리에 붙은 조골 모세포들이 분해를 해서 막 뼈를 이제 만드는 유도인자들을 막 분비하게 되고, 그래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뼈가 붙어 있던 부분까지 뼈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월 사진인데요. 임플란트도 심고 또 다른 교정도 지금 위쪽에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다 비어있던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뼈를 더 증가시키는, 의도치 않게, 제가 의도해서 생긴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뼈도 증가되는 그러한 것을 동시에 누렸던 케이스고요. 보시다시피 크라운도 여기 이 정도 있던 길이를 아주 원래대로 동일하게 맞춰서 씌우고, 임플란트도 정가운데 잘 심기고, 어금니 모양 크기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작은 어금니 또 따로 씌우고,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뼈가 단단하게 굳기 전이라 씹으실 때 아직 조금 아래는 통증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이 뭔가 달라진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뜯어보신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정도에 아마 뜯어본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분의 교합은, 이게 정상적인 분들의 교합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분들의 교합이라고 하면 자세히 보시면 위의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앞니도 윗니보다 더 많이 나와 있고, 이 얘기를 들을 이유는 앞궁 자체가 위의 턱이 더 큽니다. U자가 아래 이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덮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정학적으로 클래스 1 정상교합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아래턱이 좀 더 커진, 예를 들면 이런 형태, 이 아래턱이 옆으로도 과성장이고 앞으로도 과성장돼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악궁보다는 좀 더 커져서 거의 위의 턱과 비슷한 거나 더 큰 그러한 악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클래스 3라고, 우리 말로 하면 주걱턱, 심하면 이제 주걱턱이지만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더라도 약간 서구적인 외모처럼 턱이 길고 이러신 분들이 이런 격을 많이 갖고 계시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위쪽의 치축 자체가 맨 끝에 치아가 특히나 약간은 뒤쪽으로 치축이 위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크라운이 많이 씌워져 있고, 그렇죠. 이 세 개랑 비교해 봤을 때 얘의 각도가 좀 다르죠. 원래대로 했다면 이렇게 돼야 이 옆에 것과 비슷한 각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치열은 수평선은 이렇게 되는데 수평선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길어져 있는 치축을 갖고 있어서 얘가 씹을 때마다, 꽉 위아래치가 닿을 때마다 약간은 생선 가시 같은 이런 형태로 치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꽉 물면 뭔가 이렇게 물 때는 그냥 위아래로만 수직적으로만 움직이겠지만 치아가 미세하게, 치아는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생선 가시처럼 교합들이 이렇게 있다면 물 때마다 앞으로 조금씩 밀겠죠. 그러면서 치아 사이사이를 꽉 조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안 끼게 되는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축이 이분처럼 뒤쪽으로 가 있다면 물 때마다 이 뒤에 치아는 뒤로 가겠죠. 뒤로 가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낍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보면은 크라운이 젊으셨을 때 씌워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씌우게 된다면 또 음식물이 낄 확률이 많고, 지금 이분은 따로따로 씌워져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다시 씌우게 된다면 또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분 사진을 비슷한 분인데 이분도 교정을 이용한 이렇게 된 치아를, 이 위에 있던 사랑니입니다. 이건 초진 상태였는데 이 사랑니를 여기까지 내려서 어금니로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아마 거의 다 썩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던 것 같고, 위에가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해 정기검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 임플란트를 했고 여기도 크라운 씌우셨고, 근데 아무튼 요 치아를, 원래 얘가 있던 위치는 요 위입니다. 이렇게 있던 치아를 여기까지 내리고, 모양은 좀 안 맞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서 맞춰서 지금은 아주 잘 쓰고 계시는. 근데 얘는 치축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약간 뒤로 가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음식물 안 끼고 잘 쓰시지만, 이쪽 치아를 보시면 이쪽 치아는 얘도 약간은 뭐 뒤로 가 있지만 얘는 비슷하죠. 좀 전 환자분이랑. 보통 이런 분들은 여기에 뼈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려면. 그래서 음식물 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서 다시 하신 치아인데, 이분이 워낙 공간도 여기 안 나오시고 오래 고생도 하시고 하셔서 이거는 그냥 두 개 묶어서 스플린티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묶으면은 이쪽 부분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끼게 되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교정이란 걸 통해서 뿌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치축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치료를 설명을 드렸고, 이것 또한 역시 환자분이 억셉트를 하셔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브라켓을 붙이고, 여기는 임플란트 심고, 뭐 여기는 이제 다 당겨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와이어를 접어서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2월달 조금씩 까만색 선이, 다른 데는 없는 선이 생겼죠. 이 얘기는 이 치아가 지금 뭔가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워질 때도 이쪽 부분에 까맣게 생겼듯이 이동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뼈가 메꾸기 전 단계라 단단하지 못한 뼈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1월달 사진인데 조금 뭔가 달라진 거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 이 치축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2월달 사진 보면 거의 지금 치축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축을 약간은 보완하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것과는 다른 와이어를 넣고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교정이라는 과정이 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괴리감이 있는, 어차피 나가서 거의 안 하게 될 진료고 어렵고 배우는 과정이 좀 오래고 교정기간 자체가 2년이기 때문에 전과정을 보려면 2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교정이라는 진료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글로만 이해해야 되는, 졸업하면 교정과는 담을 쌓고 일반 진료를 하는 게 보통 일반 진료 의사의 삶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치과에서 교정을 안 하는 데는 없죠. 근데 이제 교정을 치과 의사 원장님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페이 닥터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아니면 상주하는 페이가 있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일반 진료랑 많이 결합되어 치료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교정을 한 것이 이렇게 일반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넓고 무궁무진하게 교정을 적시적소에 써서 양질의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모색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너무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정과 일반 치과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재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